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책 마련을 4월 19일 날 내놨네요. 내놨는데 그게 기사에 제대로 거의 안 났어요. 거의 안 나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보도 자료로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거의 안 됐는지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 마련 내용을 보면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서도 그런 법이 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이제 보도 자료예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자체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이제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기관 간의 그 협조 체계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마련을 해보겠다 이런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받고 있는 강제진단 관련해서 거의 유사한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 보완책이 나오거나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의 기사화가 되면은 온 국민이 지금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버리면은 그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알아버리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럼 왜 이재명 도지사가 왜 이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들 따지고 들 거란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언론 보도도 거의 안 되고 보도됐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안 된 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재판에 좋은 영향을 줄까. 그게 아마 걱정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인득 사건은 지자체장이나 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해 가지고 강제 진단과 입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런 법을 이용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보도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약간 불만이에요. 일단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복지부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조선일보 4월 19일자 기사예요.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드렸듯이 경찰과의 그 협조 체제만 구축을 하고 예산 문제 같은 것만 좀 해결을 하면은 지금 있는 법에서 충분히 해결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찰하고 그 관계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견되었을 때 진단을 위해서 응급 이송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법무부와의 관계는 법무부는 왜 그러냐면 또 지금 사건에서 나온 그 피의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경찰 쪽에서는 또 몰랐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들 그리고 또 재판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그런 기록들이 다 법무부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2번은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곳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지금 바뀐 법을 보면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경찰이 발견을 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진단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구정신보건법에는 이 경찰일 얘기가 안 나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 얘기가 나와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신경을 안 썼던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소방서로 신고가 와도 주민들이 소방서로 신고를 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3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 개입팀을 만들겠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즉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4번은 보건당국과 경찰의 협조 체계도 구축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보건소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런 내용이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법에 있는 거에서 협조 체계만 더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법을 뭐 바꾸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발병 초기 환자 집중 관리를 위한 조기 중재 지원 사업,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외래 치료 지원 제도,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 그리고 경찰들을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난 거예요. 지금 현재 법률에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약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정신건강복지법. 그러니까 이게 구정신보건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44조로 돼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에요. 이 내용은 항목만 다르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지자체장 등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다. 그리고 2번 항목은 경찰관은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게 진단, 보호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면은 이 1항의 그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게 진단, 보호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 정신 이상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 1번 항목에다가 진단 보호 신청을 해도 되고, 경찰관이 또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또 1번 항목에다가 진단 의뢰를 신청해도 되는 거고, 뭐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도 그것을 경찰의 발견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그 진단과 보호 신청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절차가 되는 거죠. 이 경찰관, 이 내용이 지금 더 들어가 있어요. 구정신보건법에 경찰관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였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경찰에 했어도 경찰에서는 시행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3항 내용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자체장 등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진단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 절차가 다 지금 똑같아요. 옛날 구정신보건법하고. 그 의뢰 받은 거를 그럼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 2주 범위 내에서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강제 진단이에요. 이게 2주 범위 내에서 강제 진단을 시도를 하다가 중단을 한 거죠. 구 보건소장 둘이 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지금 중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옛날 법하고 거의 동일하게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위한 입원을, 강제 입원이죠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법에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뻗어시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왜 복지부는 그런 거에 대한 이 의견을, 정부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기소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입 싹 닫고 있었던 거죠. 이번 지금 재판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강제 진단을 시도를 하는데 무슨 대면 진단이 없이 무슨 강제 진단을 시도하냐고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하는데, 증인들이 또 나와가지고 대면 진단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강제 진단을 위해 가지고 환자를 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를 이송하는데 지금 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계획 내놓은 것도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경찰하고 건강보건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환자를 가서 보고 진단이 필요하면 진단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불법이란 얘기야 그러면?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법은 다 법에 있는 테두리 내에서 인원만 보강을 시켜가지고 유관기관, 관계기관끼리 이렇게 협력 체제만 지금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저렇게 억지 지금 재판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건복지부도 지금 이거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강제 진단을 위해 가지고 그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강제 진단을 위해서 신청을 하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구 보건소장 둘이 문제를 일으켜서 무슨 강제 입원이다 어쩌다 그러면서
뭐 강제 입원인 줄 알고 뭐 일을 진행을 했다. 그런데 뭐 불법이라서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불법이 있냐고 도대체. 지금 법에도 이렇게 돼 있고 이 법이 지금 예전에 구정신보호법하고 거의 차이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대면 진단을 위한 강제 진단을 위해서 입원하게 하는 거 그 절차를 이행할 때 무슨 대면 진단을 받고서 그걸 제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면 진단을 위해서 그 신청 이걸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무슨 대면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걸 신청을 하나?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 기소한 검찰이나 그 증인들 이상한 인간들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뻐젓이 법이 있는 건데 어디가 도대체 불법이냐고. 법에 있는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입 닫고 가만히 있냐고 도대체. 그래서 지금 이 기사도 지금 왜 이런 부분을 강조를 안 하고 지금 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게 제도가 법률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적으로 경찰, 법무부 그리고 소방관 협력 체제를 갖추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 자료인데 그런 식으로 나온 데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번 사건은 시장 군수구청장 등에 의해 가지고 강제 진단 및 입원 절차가 진행이 됐어야지 옳았다. 그런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대형 사건이 터진 거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체계를 제대로 갖춰보겠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기사도 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쪽 부분은 뭐 강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경찰하고 협력 체계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사건 때문에 아마 이 언론들도 대부분 이 기사를 제대로 안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은 여당의 경기도지사인데 부당하게 기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뻐젓이 이렇게 그 법이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도 구정신보건법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보건복지부도 인정을 하고 시스템을 좀 새롭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부당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둥이 닫고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입 닫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분명히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과 연관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을 죽이는 거를 앞장서서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보건복지부까지 이렇게 주댕이 닫고서 있는 걸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언론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나는 거 보면은 전부 한 통 속에다가 정말 한심하게 이 문재인 정부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짝이 없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 아니 짝은 있네. 저기 자한당 한심한 그 도적대당 도적대 자한당하고 짝은 되네.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은 이 자한당보다 못하다는 거 알죠? 자한당은 최소한 본인들 당 소속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안 건드려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안 그렇잖아. 본인들 여당 소속인데도 그렇게 일을 제일 잘하고 있는데도 그거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잖아. 이거 뭐라 그럴 거야? 뭐 해명할 수 있어 이거? 문재인 정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자한당이 아무리 그 도적대당이지만은 그래도 이 인간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래도 이렇게 나눠 먹기라도 해. 근데 민주당은 뭐냐고. 친문 아니면은 다 적이잖아. 왜 그렇게 살아? 왜 정치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 자한당보다 못하다는 소리 듣지. 그 매일 여론조작이나 하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지금 하루빨리 정신 안 차리면은 총선이고 뭐 없는 줄 알아. 지금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 거를 국민들도 다 안다고.
누가 탄압을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 그 휘하에 있는 친문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국민들 다 안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할 것 같아? 누가 지지하겠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귀한 줄 알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